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음량 믹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량 믹서는 크게 입력부랑 출력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믹서를 살 때 보면 뭐 채널이라는 것이 있어요.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입력부에서 마이크를 몇 개를 꽂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믹서 같은 경우는 총 16채널 믹서기인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들이 이게 다 하나하나가 다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 이제 세어 보시면 얘가 총 이렇게 12개 12개의 라인하고, 여기는 스테레오는 각각을 2개로 치거든요. 그래서 12개랑 2개 2개, 그래서 총 16채널 믹서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입력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외부에서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그 라인을 꽂는 외부 장치 연결 단자이고요. 여기 구멍이 3개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XLR 케이블 또는 캐논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라인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크, 그 다음 여기 보면은 핀 플러그 꽂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얘가 이제 악기를 보통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 꽂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악기 같은 경우는 보통 신호가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따로 DI 박스라든지 이제 그런 장비들이 보통 필요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고가의 믹서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제가 사진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 라인 마이너스 10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어떤 믹서기들 보시면, 나중에 제가 이거 실물로 할 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꽂으면 자동으로 음량을 깎아서 이제 신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제 다른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보니까 인서트 단자에다가 이제 어떤 악기들을 받아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고 이제 소리 신호가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서트 단자는 신호를 받는 곳이 아니라 이제 좀 특수한 기계들을 연결을 해서 쓰라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좀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일단 하도록 하고요. 먼저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제 자세한 것들은 다음 강의들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개인이라는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노브가 있는데, 얘가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노브가 있어요. 이 개인 같은 경우 보통 트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트림인데 개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믹서 같은 경우도 개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일단 개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여기는 어떤 신호를 받는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신호 받는 양을. 믹서에 이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기능이 있다고 이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프리앰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호를 받아서 증폭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증폭을 시키는 과정에서 음질에 이제 손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믹서를 좀 비싼 믹서를 쓰시면 음질이 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좀 고품질의 프리앰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이 없는 믹서기라든지 아니면 검증이 안 된 믹서보다는 좀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 또는 내가 들어본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믹서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믹서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믹서가 안 좋으면 다른 장비들에서 아무리 좋아도 이제 좋은 음질을 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믹서가 음질을 증폭시키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는 브랜드를 조금 사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누군가 사용하는 걸 봤는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다 라는 게 확신이 있을 때 조금 사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사설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 개인이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신호를 받는 크기를 조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음 범위라고 그러죠. 마이크 같은 경우가 개인이 작을 때는 마이크의 빨간 원만큼 내가 소리를 신호를 받아들인다면, 개인을 높이면 요렇게 파란 원처럼 수음 범위가 넓어집니다. 물론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소리가 크게 들어오는 건 맞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나가는 건 맞지만, 좀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하려면 이제 나중에 좀 조작을 하실 때
피드백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이거를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크의 이제 수음 범위를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 때 보통 학생들한테 파이프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물을 넣는데 개인은 이제 깔때기라고 생각을 하라 그러거든요. 개인이 작으면 작은 깔때기를 쓰는 거고, 개인이 크면 우리가 이 깔때기의 입구가 넓어지는 이제 큰 깔때기를 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수음 범위가 조절이 되는 곳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살펴볼 부분은 EQ, 이퀄라이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EQ는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소리의 음색을 조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제 저희가 물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물의 온도를 이제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부분의 기계들에 요런 버튼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얘는 백에다가 이렇게 커트되는 이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저음역대를 아예 이제 신호를 받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말을 하는 음역대가 완전 저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얘가 둥둥둥둥 하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때, 스피치를 할 때 보통 눌러서 그 음색을 조금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음색을 조절을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옥스라는 노브입니다. 옥스는 이제 메인 스피커 이외에 다른 곳으로 출력이 되는 그 출력을 시켜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물로 설명을 하실 때는 이제 메인 밸브가 있고 그 옆으로 보조 밸브들이 있는데, 이제 보조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잠그면 다른 데 안 나가고 키면 다른 데 나가는 이제 그런 밸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페이더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메인으로 보내는 채널의 출력의 크기를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얘를 올린다고 이제 뭐 얘가 뭐 증폭이 된다든지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이제 좀 밸브를 열고 닫는다의 느낌인데, 요렇게 노브처럼 생기면 조절을 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지금 요렇게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지금 0으로 맞춰져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음량의 레벨 값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강하게 됐는지, 어떤 게 좀 약하게 시켰는지, 이제 그런 편의상 우리가 페이더를 쓰는 거고요. 노브도 사실은 이 페이더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브를 씁니다. 공간적인 활용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채널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입력부가 이게 뭐가 많아서 이게 당황스러운 데가 아니라 이게 그냥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으니까 몇 번 조작을 해보시면 이게 그렇구나라고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여기 펜이랑 여기 버튼들인데, 그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펜이라고 해서 얘가 메인 스피커의 좌우 출력 값을 조절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펜이 12시에 있으면 스피커를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두 개가 음량의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제 왼쪽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좀 작아지고 오른쪽이 더 크게 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얘를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스피커는 더 크고 오른쪽 스피커는 조금 작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얘를 통해서 이제 공간감을 주는 겁니다. 이제 무대가 있으면 무대 이 악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음량 이게 믹서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조금 내가 이 사람이 왜 오른쪽으로 악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무대에 공간감을 주는 게 이 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 같은 경우나 뭐 다른 강당이나 이제 보시면 스테레오로 많이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스테레오로 구성을 해 놨는데, 펜이 다 12시에 있으면 그게 지금 정확하게 스테레오로 쓰고 있다기보다는 스테레오로 구성을 해서
이제 모노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스테레오는 뭐고 모노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차후에 또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팬텀 파워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저 앞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이런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48V라고 팬텀 파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팬텀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없는 믹서기도 제가 뭐 많이는 보진 못했는데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이거는 이 믹서기 전체에 팬텀 파워가 걸리는 버튼입니다. 누르면은 팬텀 파워가 들어가고 빼면은 팬텀 파워가 빠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거를 실물로 한번 녹화해 가지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실물로 녹화를 했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조금 비싼 장비들 같은 경우에 채널마다 이 버튼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팬텀 파워 걸고 어떤 거는 팬텀 파워를 안 걸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요 버튼이 있는데 여기 큰 버튼이 이제 뮤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뮤트 버튼인데 이제 항상 이 모든 채널들이 스피커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들로 우리가 어떤 채널을 메인 스피커로 출력을 해라, 어떤 채널은 메인 스피커에서 출력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명령어예요. 전에 이제 야마하에서 나온 것도 썼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뮤트 말고 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걔는 조금 특이한 게 지금 얘랑 걔랑의 차이가 이 믹서 같은 경우는 뮤트를 해놓으면 여기 옥스들 여기도 다 같이 함께 소리가 뮤트가 돼요. 소리가 딱 아예 차단이 되는데 야마하에서 나온 장비를 써보니까 걔는 그거 온을 끄든지 켜든지 상관없이 요 옥스에 나오는 소리들은 다 출력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건에 다 뮤트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들이 다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PFL이라고 프리페이더 리슨이라는 버튼이에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페이더, 말 그대로 페이더 전에 들어보는 건데 어떤 소리를 딱 입력을 시켰을 때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게 오디오 레벨 값이에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내가 입력을 받고 있다. 이제 그게 표시가 되는 버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우리가 소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로 입력이 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프리페이더 리슨에서 PFL 버튼이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는 솔로라고 적혀 있는 믹서들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입력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진 않죠. 그러면 이제 다시 출력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출력부는 조금 더 단순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제가 조금 칠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를 만들 때 좀 공간을 절약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여기가 외부 출력 단자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메인 스피커 출력 단자들이고 하나가 모니터, 이거는 이제 뭐 모니터 단자들도 있고 옥스 단자도 있고 이제 그렇게 단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스피커로 나가는 단자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레코드 아웃이 있는데 이거는 메인에서 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똑같이 이제 신호가 출력될 수 있는 이제 그 레코드니까 녹음이죠. 녹음 장치에 이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모니터, 이제 제가 혼자 들어보는 거예요. 이제 프리페이더 리슨 이거 버튼 누르면 솔로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서 그 소리만 나올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모니터의 볼륨 값을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헤드셋 그림 있죠. 이제 헤드셋을 보통 써서 이제 많이 듣고요. 얘는 보시는 그대로 이제 옥스 버튼, 이제 여기서 각각에서 신호들을 받았을 때 걔를 또 마지막으로 내보낼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노브가 되겠고요. 여기 좀 세세한 버튼들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후에
나중에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가 돼 있구나 정도로 이제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레벨 미터 이제 음량 신호 값을 조절을 합니다. PFL을 누르면 그 라인에 대한 값이 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걸 아무것도 누르지 않으면 출력 레벨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표시가 돼요. 이 정도로 출력이 되고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색깔별로 돼 있는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 돼 있는데, 이 빨간색까지는 항상 신호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보통 헤드룸이라고, 여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색깔부터가 여기는 좀 가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 믹서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음량 값을 넘어가기 때문에, 빨간 게 넘어가면 이제 소리가 보통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메인 스피커 출력 페이더예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소리를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통 믹스라고 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조절을 할 건지 말 건지까지 선택이 되는 그런 믹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음량 믹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아마 지금 처음 설명을 들으셔도 조금 이게 도대체 다들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얘들이 이게 어떤 거구나 라고 대충 감을 잡아 놓으시면,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 때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얹어서 설명을 들으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좀 잘 조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